제목을 이중언어 교육 정책과 방송 매체에 나아갈 길로 해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GFN의 노력과 성과에서 GFN의 여러 방송 중에서 네 가지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고 이중 언어라는 측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짤막하게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GFN의 나아갈 길에서 이 이중 언어라는 포맷을 방송의 재료로 생각해 볼 때 이 재료를 가장 잘 신선하게 잘 살려서 교육 정책과 버무려서 청취자 및 언어 학습자에게 이제 영양 가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세 가지 키워드로 두 번째 주제를 세 가지 키워드로 간략히 살펴보실 텐데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첫 번째는 이제 재미있는 티키타카, 두 번째는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 세 번째는 소통.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GFN의 노력과 성과. 이 GFN은 영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어와 중국어를 아우르는 다중 언어 방송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맨 먼저 이제 영한 방송의 경우에는 거의 2014년 15년 정도에 이제 방송을 제가 세러데이 브런치를 맡아서 그 이전에 이제 박주경 교수님께서도 네 세러데이 브런치를 호스트를 해주셨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이중 언어를 시도한 이제 GFN의 초기 방송들 중에 하나였고요. 저는 위클리 리뷰로 했었어요. 아 위클리 리뷰를 하셨군요. 아 네 그렇으면 약간 착오가 있었네요. 이 세러데이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GFN에서 방송을 할 때 그 주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광주 근교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직접 스튜디오를 초청해서 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어가 사용이 될 때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한국어랑 이제 영어의 비율을 잘 맞춰가는 시도를 할 수 있었고 이 토요일 오전 방송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어 청취자와 이 비율 수가 크게 늘어서 그때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21년 3월 18일이 되고 이때 GFN의 이제 본격 영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웨이백 비디오가 전파를 탔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퇴근 시간, 황금 시간대인 오후 6시에서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이제 저와 그리고 다른 진행자 한 분이 생방을 하면서 외신 보도랑 국내 보도를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서 2시간 내내 청취자분들이 보낸 문자를 읽으면서 청취자분들이랑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딱딱하고 재미없는 뉴스라는 생각보다는 고정관념을 좀 깨고 퇴근할 때쯤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들 얘기해 주면서도 늘 함께하는 친구 같은 방송. 저녁 뭐 먹는지 청취자분들이 문자 같은 거 사진으로 보내주시고 그러다가 다시 뉴스 전달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자 수신율이 거의 70% 가까이 상승했고 이제 오전 시간에 100% 영어로 진행하는 This Morning 광주와 더불어서 이제 GF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어와 중국어를 살펴보실 텐데요. 신짜오 베트남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전파를 탔고요. 현재는 토일 주말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베트남어 방송이 나가는데요. 먹방 트렌드를 타고 이 베트남 국민들에게 크게 알려지는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2021년 9월 광주 KBS 뉴스에서 우리 GFN 안쌉 광주가 이 베트남 국영 방송을 통해서 베트남 전역으로 방송된다는 보도를 내보낼 정도로 이 전남의 베트남 공동체 및 베트남 본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어의 경우 Listen to China라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방송을 했습니다. 현재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책임을 지고 있고요. 광주 전남 지역의 중국어 청취자들과 중국어 학습을 원하는 한국인 청취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이 방송도 중국어 대 한국어의 비율이 70대 30, 80대 20 정도로 중국어를 전혀 못하는 제가 가끔 방송 들어도 어느 정도 방송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주제인 GFN의 나아갈 길을 좀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GFN의 네 가지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해외 사례들, 영어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 또는 영어 힌디어 이렇게 외국의 이중언어 방송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청취율이 높은 이중언어 방송은 A라는 내용을 말하고 나서 A 다시로 번역해서 다시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한국어로 A를 말했으면 영어로 바로 B로 말하는 식으로 반복을 피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Way Back With You에서 쓰는 포맷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한 방송의 경우에 앞부분에 영어로 얘기합니다. 뭐 The leaders of South Korea and the U.S. held a summit in Hanoi. 하고 나서 갑자기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정상 모두 일단 전기차 배터리의 관세 혜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앞에 영어를 못 알아들은 분들도 두 나라 정상들이 전기차 배터리 얘기하고 있구나. 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반복을 피하면서도 양쪽 언어의 청취자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앞의 내용을 다른 언어로 바로 똑같이 번역하지 않고도 뉴스나 방송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언어 학습자들과 일반 청취자들을 계속해서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마케팅 용어로 보자면 이제 리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송 기법이자 스킬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의 중요한 주안점 중에 첫 번째인 교육 정책과 방송 매체의 접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 그 재미있는 티키타카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이중 언어 방송의 생명은 양쪽 언어를 시시각각 자유롭게 넘나드는 티키타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구사하는 방송인뿐만 아니라 청취하는 학습자도 몰입도가 높아지고요. 자신도 모르게 고급 동시 통역 기술에 노출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노출 이후에는 학습 곡선이 이제 도약을 크게 이루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게 이제 공부가 아니라 오락처럼 재미와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수능 따로, 토익 따로, 토익 스피킹 따로 공부해야 되는 이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컨텐츠, 예를 들어서 유행어 초월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실시간 트위치 중계나 게임 방송 같은 걸 저희가 이중언어로 다루고 직접 학생들이 출연하거나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방송으로 키워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성과를 번역 대회나 협업 프로젝트로 키워서 이 교육계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은 학생 및 학습자의 역량도 늘고 교육계도 방송계도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유행어 초월 번역 콘텐츠는요,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웨이백 위디오에서 최근에 이제 시사 용어 중에 제품의 용량이나 내용물을 소비자한테 알리지 않은 채 줄이고 가격은 낮추지 않은, 그래서 사실상 이제 보이지 않는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shrinkfl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게 문자 그대로 번역해 보면 shrink 축소한다, 줄인다. inflation은 inflation에서 나왔는데 번역해 보면 축소형 물가 상승, 뭐 상당히 딱딱해지거나 원 뜻이 짐작이 안 갑니다. 근데 이걸 재치 있게 초월 번역을 한 경우에는 이 영화 타짜에서 나왔던 이 눈속임 기술, 눈속임으로 상대를 속이면서 손이 눈보다 빠르다. 바로 이제 이득을 취하는 행위인 밑장 빼기가 shrinkflation과 결이 닿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이 기술에 넘어가는 상대인 소비자도 눈치채지도 못하고 당하니까 여기서도 접점이 있고요. 이중 언어의 묘미는 양쪽 문화랑 컨텐츠를 다 오가면서 양쪽의 청취자와 학습자를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이고요.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요점 두 가지로 이어집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선망하고 유창해지기를 원하는 언어지만 전남 지역의 다문화 과정에 뿌리를 둔 많은 학생들은 이 보수적인 우리 사회 장벽에 가로막혀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본래 국적이 개발도상국일 경우엔 그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정체성의 혼란도 심하게 겪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중언어 방송이나 교육 정책을 생각할 때 영어,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런 다문화 과정에서 높은 비율로 사용하는 언어, 아까 전에 전남 지역에서는 이제 베트남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언어를 함께 채택을 해서 이분들을 끌어안고 전남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교육계와 방송계에서 맡아야 하는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정책과 방송 매체가 만나서 이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인 이 근본적인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이 소통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미흡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